자, 한번 달려봅시다. 24번 잠깐 보세요. 소연이 다음 주 목요일에 몇 시에 와? 다음 주 목요일이요? 응. 6시 40분. 6시 반. 네. 너 끝나고 1시부터 2시까지 테스트 보는 거 가능하다고? 오늘요? 아니, 다음 주 토요일부터. 가능? 네. 알았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 그 시간이 안 되면 평일이든 토요일에 다른 시간이든 무조건 와서 해야 되거든. 오케이, 됐습니다. 이번은 조사 끝났고, 소위를 조사해야 돼, 소위를. 자, 24번 잠깐 봐봐. 남아있는 게 그래프라, 그래프 쪽은 방정식하고 부등식인데, 거기는 이론이 새로운 것보다는 이제 문제 유형별로 좀 봐야 되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좀 꽤 많이 나와서. 24번이 뭐지? 자, 잘 보세요. 24번 집중. 두 함수 fx하고 gx가 있습니다. 먼저 뭔가. 자, 24번 보시면 fx라는 애는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분모는 누가 들어가요? 2탄젠트 마이너스 2탄젠트 마이너스 1분의 위에는 2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들어가 있고요.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 마이너스 사인. 걔는 그냥 절대값 코사인이라고 눈에 들어오시면 되죠. 여기까지 지장 없지? 네. 그럼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탄젠트가 사인 코사인과 섞여 있는 모양이 나오면 반드시 탄젠트를 뭘로 바꾸라 그랬죠?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정리를 좀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맞지? 그럼 분모 문제에 누구 곱해요? 코사인 곱하면 2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면 이미 2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위에 있기 때문에 2사인 마이너스 코사인하고 곱하기 코사인이 들어갈 거 아니야? 얘가 쭈르륵 뭐가 돼? fx는 그냥 누구야? 코사인 x고 gx는 코사인 x에 누구 씌워진 거야? 절대값. 절대값 씌워진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뭐지? 이런 식으로 맞죠? 선생님 다음 주에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왜요? 다음 주부터 수업이 너무 빡쳐서 퇴사할까 생각 중이에요. 선생님들은 사생활이 없어? 평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시간표 보니까 최소 11시 이상까지 넘어서 계속 해야 되겠다. 자, 거기 보시면 이봐요. f에 누구 나와? x 플러스 누구? m이랑 누가 똑같아? fx가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잖아. 이거 잘 들어.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강조했는데 누가 대답 좀 해봐라. 이거 m의 정체는 뭐죠? 주기의 약. 이 m은 주기의 약수가 돼요. 주기의 누구야? 배수. 배수. 왜 이래? 주기가 요놈의 약수가 돼야 걔네들에다가 뭔가를 곱해가지고 이 애를 만들면 오케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m의 정체 다시 주기의 누구? 배수. 배수. 됐죠? 그 다음에 gx라는 애 가만히 보세요. gx라는 애는 누구? g에다가 m-x가 들어가 있는데 니네 이거 수트를 했거나 아니면 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그죠? 이거는 그냥 삼각함수든 뭐든 상관없이 어떤 함수에도 적용되는 내용들이야. 이거는 요거 gx가 g의 m-x랑 똑같다. 요거 혹시 뭐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 수트 특강 들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들어갔을 텐데. 얘네 두 개 더하면 얘는 두 개 더하면 x가 안 없어지지. 얘는 두 개 더하면 누가 없어져? x가 없어지잖아. 그러면은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x 값들을 더했을 때 x가 없어지고 상수가 남게 되면 반드시 이놈은 세로 직선을 대칭축으로 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다라고 아마 배웠을 텐데. 처음 들어요?
수트 못 배운 거예요. 수트. 여기 수트 나한테 배운 사람은 없지. 다행이다. 그죠? 봐요. 자, 이런 거 했었단 말입니다. fx가요. f의 마이너스 x라고 썼다는 얘기가 이 y축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맞지? 이게 y축 대칭이 되는 이유는 원래는 0 더하기 x고요. 0 마이너스 x였던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y축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원점이면 0 플러스 x라는 얘기는요. 어떤 이제 봐라. 그 0 플러스 x니까 0에서부터 x만큼 이렇게 x를 양수라고 생각해 볼게. 0에서부터 x만큼 오른쪽으로 가서 그 애를 집어넣은 y 값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얘는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x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간 거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될 거 아니야. 이걸 집어넣어서 나온 y 값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x를 집어넣어서 나온 y 값과 그놈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y 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그 함수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누구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 x라는 이 0이라는 내가 한마디로 이 x는 0이라는 이 대칭축을 의미하는 거였다는 얘기지. 근데 생략해서 안 쓴단 말이에요. 0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대칭축이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는 거 많이 봤을 텐데 f의 1 플러스 x는 f의 기고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 많이 봤을 텐데 얘는 그럼 의미가 뭐야? 대칭축 x는 얼마라는 얘기야? 1. x축을 이렇게 보내면 1에서 x만큼 우측으로 가고 1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가서 집어넣은 y 값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칭축이 누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가능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는 이 함수의 대칭축이 누군지 눈에 드러나게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도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야 얘네 두 개 더하면 x가 사라지죠. 얼마 남아요? 그럼 지금 여기가 1 플러스 x고 여기가 1 마이너스 x니까 그놈의 딱 가운데가 대칭축이잖아. 우리 딱 가운데 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해? 두 개 더한 걸 2로 나눠서 구하잖아. 그러니까 더해서 x가 사라져서 상수만 남게 되면 그 수가 바로 2로 쪼갰을 때 딱 그 두 수의 누구? 가운데 있는 애가 된다. 그러니까 더하면 누가 사라져? x가 사라지지. 그럼 얼마라는 상수가 돼? 그걸 얼마로 쪼개? 2로 쪼개면 대칭축 나온다. 이해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걸 풀려면 이런 배경지식이 있어야 푼다는 얘기지. 근데 요 1이라는 애가 드러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도 준다고요. 그럼 더하면 누가 사라져? x가 사라져서 2지. 2를 2로 나누면 얼마 나와? 1. 그러니까 그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대칭축이 얼마? 1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니들은 뭘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걸 기억하란 말이니까 굳이 삼각함수에서만 쓰는 게 아니니까요. 자, F에 저 뒤에 빨간 불 들어와 있지? 네. F의 A 더하기 X가 F의 A 마이너스 X다라고 하는 이 놈의 의미는 X는 A가 누구라는 얘기야? 대칭축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반드시 더했을 때 누가 사라지셔야 돼? X가 사라지셔야 돼.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일부러 여기 숫자를 다르게 준단 말이야. 그래도 더하면 누가 사라져? 더하면 누구 남아? A 플러스 B 남지. 그러니까 대칭축은 뭐야? 2분의 누구? A 플러스 B가 누가 됩니까? 대칭축이 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간단히 정리하세요. 요거를 진짜 잘 알고 있어야 될 텐데 1, 2등급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조건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돼요. 결론은 더해서 x가 사라지면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머릿속에 일단 박아두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거 하나 푸는 게 의미가 아니라 그냥 출발해도 되죠?
소위됐지? 네가 웬일로 지금 나랑 수업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결석 같은데 많이 아픈 거거든요. 코로나는 아니죠. 좀 푹 쉬다가 나중에 영상 들으세요. 그러면 얘랑 더하면은 누구만 남아? n. 그럼 2로 나누면 이제 이 놈의 의미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요 gx라는 x는 누구? 2분의 누구? n이라는 세로 직선에 대해서 누가 됩니까? 대칭이 되는 함수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지. 이해 잘 되죠? 자, 그러면 이제 m하고 n이 둘 다 양수인데 m 더하기 n의 최소값을 물어본다고. m 더하기 n의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m도 작고 n도 작았으면 좋다는 얘기니까 두 개의 누구 최소값을 좀 받아라는 얘기죠. 갑니다. 코사인 x라는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그려보시면 이거 이제 대칭성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코사인이라는 애의 대칭성은 보통 y축 대칭이라는 애를 포인트로 잡아서 그렸단 말이야. 근데 y축은 x는 얼마야? 0이잖아. 그럼 m은 0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맞지? 0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대칭성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그냥 포인트는 이 y축을 대칭을 해서 보는 건데 대칭축이 x는 0이라고 놓으시면 요 m값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우측으로 이동해야 돼. 그럼 이 그래프를 그 다음에 누구를 대칭으로 해서 볼 수가 있어? 이 그래프 우측으로 이동하면 또 어떤 세로직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볼 수도 있어. 여기가 파이잖아, 그지? x는 누구? 파이에 대해서 접으면 또 겹쳐지죠?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는요 대칭축이 되게 많은 거야. 원래는 많은데 포인트를 y축 대칭으로 잡아서 보는 거지. 일단 이해할 때는. 그 다음 대칭축은 x는 누구? 파이라고 봐도 지장 없죠? 여기에 대해 접음이 겹치니까. 그러니까 이 m이라는 애 최소값은 얼마예요? 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그리셔야 돼? 누구 그리셔야 됩니까? 잠깐만요. m이 지금 fx가 누가 나왔지? 코사인 x가 나왔죠? 지금 이거 이거는 대칭축 따지는 게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m은 지금 대칭축 따지는 게 아니라 뭐 따지는 거죠? 아까 여기 주기의 누구? 대수가 되는 수 찾는 거였잖아. 얘는 주기가 얼마야? 2파니까 요 m이라는 애는 누구의 배수가 돼야 돼? 이거 보기에 딱 보니까 답이 이상해서 2파의 배수가 돼야죠? 그러니까 m값은 제일 작은 애 누구야? 2파이다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놈이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는데? 이거 그냥 그려보면 요 절대값이 들어가는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돼? 이게 저렇게 올라가니까 원론 이런 그래프 된다고 내가 그래프 그려줬잖아. 맞지? 그럼 이제 요 놈이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 되냐 봐야 되는데 작을수록 좋잖아. 그지? 그럼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보셔야 돼요?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 요 점이 누구죠? 2분의 파이지. 여기다 세로선 그면 접으면 겹치잖아. 볼록. 그러니까 요 놈이 누가 돼야 돼요? 2분의 파이가 되면 되잖아. 그럼 n값은 누구야? 네, 두 개 더해서 몇 파이다? 3파이다 해서 이런 대응지식이 있으셔야 이해가 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74번으로 좀 봅시다. 74번. 그 뒤쪽에서 하나 정도를 내가 1태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74번은요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푸시는 분들을 오히려 좀 빨리 풀고요. 그냥 정석적으로 풀려면 식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거의 문제 읽어보시면 뭐 2대1 나오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편하게 숫자 잡아서 푸는 애들은 빨리 풀어. 답이 맞는다고 그게. 거기 보시면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누가 하나 나왔어요. 직사각형 하나 들어가 있는데 세로하고 가로의 비가 1대2랍니다. 맞지? 그 다음 그 위에 다시 조그맣게 직사각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얘도 1대2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이렇게 푼다고. 이게 반지름이 얼마짜리야? 루트 5짜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걸 1로 잡고 이걸 2로 잡고. 그죠? 또 1로 잡고 2로 잡아서 굉장히 좌표를 편하게 잡아서 막 풀어버립니다. 그럼 답이 맞아요. 아시겠어요? 희한하게. 그러면 안 돼. 그다음에 좀 이렇게 선이 하나 거져 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나 거져 있어? 이렇게 하나 거져 있는데,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요 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5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중! 1대2니까 1대2야. 맞지?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몇 t? 2t로 내가 잡아버릴게. 그럼 요 점의 y좌표는 누구야? t가 되겠죠? 1대2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요 점의 좌표는 누가 나오지? 원래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마이너스 2t, t다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근데 지금 동경이 어떻게 잡혀있어? 알파가 각이 큰 거냐 작은 거냐? 큰 거. 알파가 각이 큰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구야? 베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요 놈의 좌표를 잡아서 맞습니까? 요 놈이 이 원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t값 찾아서 저 놈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셔도 되고. 아시겠어요? 집중. 아니면은 어떻게 풀어도 좋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두 칸 가면 한 칸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맞습니까? 그걸 통해서 뭐 이렇게 설정해서 가셔도 되는데 내 생각엔 이게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냥 좌표를 잡아서 여기다 넣어. 그럼 얼마야? 5t제곱은 오니까 t제곱이 얼마 나와? 1 나오니까 t값은 뿔마 1인데 지금 우리가 t값을 양수로 잡아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1이다 일단 이렇게 설정이 돼요. 맞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알파라는 애에 대한 코사인 알파와 탄젠트 알파는 이제 구하는 게 끝났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자 갑니다. 코사인 알파부터 구해볼게요. 코사인 알파는 반지름이 얼마죠? 루트 5니까 코사인 알파 만드는 거 약속 어떻게 돼 있어? 반지름은 얼마? 루트 5 그래 맞지? 여기 정가정사형이랑 루트 5니까 그거보다 코사인 항상 무슨 좌표를 올리는 거야? x좌표 올려서 이렇게 만들고 문제를 보니까 탄젠트 알파를 아셔야 되는데 탄젠트 알파는 그냥 처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랑 마찬가지였죠? x값분의 y값 해서 이렇게 만들면 일단은 탄젠트 알파랑 코사인 알파는 끝납니다. 맞지? 그럼 방금과 같은 짓을 여기다 똑같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1이라고 알아냈잖아. 근데 여기가 1인데 1대2니까 여기는 1대1이겠지. 그럼 이 길이가 1이라고 해서 이 길이가 1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애들이 그냥 여기를 또 1로 잡아서 푼다고. 그럼 희한하게 답이 나와. 근데 원래는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 여기 좌표 설정했던 것처럼 집중하세요. 요점 x좌표를 마이너스 t라고 놓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t라고. 그럼 요놈의 y좌표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잖아. 근데 이게 t면 여기도 t지. 근데 이 길이가 1이잖아. 그러니까 여 길이는 뭐가 돼? 이렇게 놔서 역시나 이 놈도 이 원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셔가지고 또 t값을 찾으셔야 된다. 흐름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일단 단순하게 그죠? 1, 1로 놓고 푸셔도 답은 그렇게 나오긴 해. 그러니까 또 t가 1이 나와서요. 얘가 마이너스 1,2가 이제 설정이 된다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누구야? 사인 누구랑? 그림만 좀 지저분했죠. 의외로 그죠? 계산 같은 건 좀 심플한 편입니다. 거기도 누구 나오지? 탄젠트? 베타가 나온다고. 소위 이해되죠?
그럼 사인 베타는 어쨌든 반지름이 루트 5에서 하고 있으니까 y좌표를 써야죠. 2라고 쓰시면 되고 탄젠트 베타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거를 거기 이제 물어보는 식에다 넣어서 그냥 계산 때리면 된다는 얘기. 그죠? 표현이 이해돼서? 그럼 답이 아마 3인가?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설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6번으로 좀 가는데요. 76번. 자, 76번 같은 경우는 내가 요번에 정리할 때 언급은 따로 안 했지만 예전에 좀 강조를 했던 게 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 보세요. 뒷변이 LEI. 자, 여기가 선생님이 세타라고 놓을게. 76번 풀 때 이런 게 필요해. 실례가 안 된다면 요 뒷변인 L이라는 L을 이용해서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를 좀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죠? L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좀 표현이 되셔야 되는데 이해돼 이거? 이 길이를 별표라고 하면 L분의 별표가 코사인 세타잖아. L분의 별표가 코사인 세타니까 양변에 L을 곱하면 이 별표라는 길이가 L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해? L 곱하기 누구? 특히 이거 하시는 분은 나중에 미적분 할 때 엄청 중요합니다. 이 원리. 여기까지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도 좀 할 수 있어요. 여기 봐. 만약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를 내가 A라고 줬어.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 이제 살짝 응용해보자. 이 길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아무리 대답 못하나? 머리를 안 굴리고 있는 건가요? 이 길이는 지금 이 길이를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관련된 건 탄젠트인데 그럼 탄젠트 세타가 얼마 나와? 아 이렇게 하면 늦는데 지금 탄젠트 세타는 여기가 A분의 별표지. 이해돼? 양변에 A를 곱하면 A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요 놈에서 이렇게 치고 가는 게 탄젠트잖아. 이 놈에서 이렇게 가는 게 사인이니까 L에다가 사인 곱했잖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코사인이니까 L에다 코사인 곱했잖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탄젠트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누구 곱해? 탄젠트 세타 곱하시면 된다고. 그런 흐름을 좀 이해해서 굳이 이렇게 해서 자꾸 바뀌려고 하면 문제에서 잘 안 돼요. 그 생각이. 보시면 그냥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좀 해두시라고. 아시겠어요? 오! 그림 그립니다. 저런 게 그냥 다 1등급 팁이 아니네. 거기 반지는 얼마짜리? 1짜리 있죠? 반지는 1짜리 있다 치고 여기 A에 이렇게 수직으로 누가 가 있어요? 수직으로 이렇게 세로직선 하나 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애가 원점 지나면서 여기하고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네요. 그 점을 누구라고 줬습니까? R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 이 직선하고 지금 보니까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네. 여기 이 점을 누구라고 주고 여기서 이렇게 누구를 내렸어요. H다 이렇게 줬네요. 맞지? 안 쓴 거 없죠? 다 썼고 그 다음에 봅시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면 AR이라는 조건 AR이라는 이 길이 있죠? 그 길이가 얼마랑 똑같아? 3QH라는 이 길이의 3배랑 똑같네요. 그때 누구 물어봅니까? 코사인 어디 가게 들어가? A, OQ A, OQ면 여기 이만큼 요 각에 대한 코사인값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각 뭐 A, OQ 뭐 이렇게 일단 써놓긴 할게요. 여기에 대한 코사인값 물어봅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럼 잘 들어. 이런 문제를 풀 때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집중. 일단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뭔가 식으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거기까지 동의하시죠? 조건이 이렇게 나온 게 있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요 놈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반지름이 1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 눈에 힘 좀 줘봐. 그러면 뭔가 각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맞지?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을 치려면 어딘가 기준이 되는 각이 있어야 알고 있는 요 1이라는 길이를 통해서 나머지 변들을 표현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요 각을요 세타라고 좀 놓고 갑시다라고 니들이 생각이 드셔야 돼. 그래야 이거는 문제를 풀기 위한 논리적인 좀 이게 머리가 돌아가셔야 돼요. 아, 알고 있는 게 1밖에 없는데 이런 길이들을 뭔가 식으로 표현하려면 삼각함수니까 어떤 각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삼각형에서 어쨌든 이 변의 길이가 문제의 조건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 이 동경을 세타라고 조금 놓고 해봐야 되겠구나.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뭐 이쪽을 세타로 놓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여기가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미 90도를 잡아놓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누구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지. 흐름을 어쨌든 세타라는 뭔가 기준각을 하나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를 반지름이 1이라는 요 1이라는 길이와 요 세타라는 애들 가지고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쪽 삼각형에서는요 기준각 세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변의 길이가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요런 내용을 아셔야 된다고. 그럼 이 길이는 뭘로 표현이 돼? 이 길이는 1 곱하기 다시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맞아? 자꾸 따라하셔야 돼. 1 곱하기 누구? 탄젠트 세타니까 여기가 누가 돼요? 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겁니다. 지금 최대한 천천히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 후다닥 치면 후다닥 치는데 니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빨리빨리 하면. 그럼 요쪽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번에는 빗변이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기준각이 여기 잡혀있다. 근데 이 길이가 필요하네? 그럼 기준각인데 1이라는 빗변에서 이렇게 돈다는 얘기는 사인이죠? 이 길이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이거 지난 시간에 박변환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박변환 배웠으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은 더해서 90도만 값이 같지? 얘는 그냥 누구로 바뀌어? 코사인 세타로. 이제 각변환 안 되면 나는 책임 없어. 다 알려줬어. 그러니까 정리하시면 이제 뭐가 돼? 여기 AR이라는 이 길이가 탄젠트가 되고 여기가 3 누가 돼? 코사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 아니야?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양변에 코사인을 곱하면 사인은 3 코사인 누구? 제곱이다 이렇게 떨어지겠지.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어요? 그럼 코사인 제곱이 누구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아니냐고. 그러니까 사인은 3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렇게 하시면 3 사인 제곱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3은 얼마? 0이다라는 누가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 방정식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직접 푸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가만 보시니까 어쨌든 여 각에 대한 누굴 물어봐? 여 각에 대한 누굴 물어봐? 코사인 값을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이거 실제로 계산까지 해야 되나? 일단 보자. 뭐 여기까지 일단 뽑아놨고요. 식 자체가 뭐 특별히 잘못된 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AOQ라는 각은 이렇게 된 여기 각이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답에서 물어보는 건 코사인 누구야?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다 이거지. 됐습니까? 각변환 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누구? 사인 세타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답이겠네? 아 근데 보기를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해서 근해 공식 쓰시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거 근해 공식 써서 보기를 안 봐가지고 괜히 쫄았네. 이거
근형식 쓰시면 나오니까 거기에 x값에다 누구 붙여?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데 사인 값은 기본적으로 예각이었죠? 그러니까 사인 값은 기본적으로 양수로 나와야 돼. 그거 나온 거에다 마이너스 붙이셔야 돼. 근형식 써보세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제 나중에 잡계산이고 처음 식 세우는 포인트를 이 내용을 이용해서 식을 잘 세우셔야 된다. 이런 게 잘 안 돼요. 애들이. 인다 눈에 힘줘봐. 크게 크게 눈 크게. 아 너무 힘들어요. 그 오전에 올 때는 좀 밤에 잠을 좀 잘하니까. 상황이 이해돼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2요? 답 안 나와? 그 마이너스 b 뭐잖아. 아 b 여기가 1이죠. 저거 플러스요. 아 뭐야? 내가 뭐 잘못 썼어? 저기 3s 제곱 플러스 저기 플러스. 아 미안합니다. 이거 플러스네요. 이게 답이 안 나왔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잘못이 맞습니다. 그렇지. 눈 그렇게 뜨라고. 아시겠어요? 됐죠? 이거 미안합니다. 플러스예요. 여기서 나온 사인과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그죠? 그거 바꿔주시면 됩니다. 답이 몇 번? 1번 나와요. 77번 갈게요. 77번 문제 읽어봐요. 내 생각엔 77번이 조금 77하고 78이 좀 노가다 같고 77번 같은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되죠? 77번 문제 읽어봐. 문제 읽지도 않고 왔을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진짜 숙제할 때 이거 하나만 붙잡고 최소한 한 10분 이상 막 낑낑대면서 투자를 해보셔야 돼. 못 풀어도 좋으니까. 선생님도 못 풀 수 있다고. 누가 나오죠? 이쪽에서 원이 하나 나오네. 고민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옆에 원이 또 하나 나오네. 둘 다 이렇게 x축에는 접하고 있네요. 근데 어쨌든 보시니까 그림상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고 이 점의 좌표가 누구로 잡혀 있습니까? B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A라는 점이 있었나 보네요.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보시면 뭐야? 이 원을 굴리죠? 여기가 0,1인 거 맞지? 중심 잡아서. 굴려. 근데 세타만큼 굴린다니죠. 세타만큼 이동시킨다니까 이 원이 옆으로 세타만큼 이동하면 당연히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겠어요? 세타가 되겠지. 그러니까 A라는 점이 어디로 왔다는 얘기야 지금? B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A라는 점이 어디로 왔다는 얘기라고? B. 그럼 잘 봐봐. 이 원을 일로 가려면 굴리는 거잖아. 맞지? 굴려가지고 얼마만큼 이동을 했대. 세타라는 길이만큼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이봐. 여기는 알파라는 애가 굴리면은 이 A라는 애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맞지? 따라서 이렇게 가면 이게 이렇게 가면서 A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타만큼 왔을 때 A가 일로 왔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에다가도 세로 하나 가주면 원래는 A가 여기 있었던 거야. 맞지? 근데 그게 굴려가지고 어디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호의 길이가 누구? 세타라는 거 동의하시겠어요? 이동했을 거 아니냐. 이게 이렇게 굴려서 그럼 세타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는 A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그게 그만큼 굴러갔다는 얘기니까. 상황이 이해돼? 저기요 어디 공 없냐? 공 가지고 한번 굴려보세요. 굴리라면 이렇게 굴리라고. 반지름이 얼마짜리야? 1짜리거든. 맞죠? 여기 굴려.
그럼 타고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지나간 만큼 얘가 이렇게 내려왔겠지. 세타만큼 움직였으니까 그만큼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만큼 얘가 아래로 내려왔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게 된 거야. 여기 길이가 세타. 요게 이해가 좀 되셔야 될 텐데. 움직인 만큼 위에서 내려왔을 거 아니냐고 이쪽으로 불렀으니까. 그지? 아하, 이게 이해가 돼야 뭔가 해먹는데. 여기까지 됐어요? 된 거 맞지? 반응을 좀 확실하게. 그냥 반지름이 일자리니까 이 부채꼴의 중심감은 누구예요? 세타니까 얘도 세타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 A라는 점, 아예 그냥 거기다 알려주고 있네. A라는 점 누구? 0,2가 1 C' 위의 점 B로 이동했다 이렇게 알려줬네. 아예 움직인 것만큼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아예 문제에서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세타겠지 뭐. 여기도 세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이 나와? OB라는 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놓는다면 여기 요 각의 크기가 여기 알파는 거죠. 그럼 이 알파에 대한 지금 누굴 구해달래요? 실례가 안 된다면? 탄젠트 알파 값을 뭐 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네. 어렵다. 집중 해봐. 일단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 직선과 이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이 알파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 알파에 대한 우리한테 누굴 물어보니까 탄젠트 알파 값을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뭐 보기에 보시면 세타랑 사인 코사인이랑 뭐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맞지? 뭐 이런 생각하셔야지 뭐. B라는 점을 문제에서 설정을 해준 거는 봐봐. 이 B라는 점에 X좌표하고 Y좌표를 알고 있다면 이 직선의 탄젠트 값은 이 B라는 점에 X좌표분의 Y좌표로 나오는 거지. 그것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니들이 뭘 노력을 하셔야 되냐면 이 B점에 X좌표와 Y좌표를 표현해서 걔네 가지고 X좌표분의 Y좌표를 하시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탄젠트 알파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생각에는 요놈의 X좌표하고 Y좌표가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그런 애들로 아마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요놈의 X좌표하고 Y좌표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데 그림을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문제가 좀 좋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애들이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보조선으로 이제 수직이라고 보세요. 여기다.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좀 전에 풀었던 것 같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이런 건 많이 어렵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기 각이 세타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여기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빗변의 길이가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얼마? 1이라고 생각해서 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에이, 이런 거는 진짜 이런 건 고3 애들을 좀 해줘야 고3 애들이 좀 눈에 불을 켜고 보는데 이것도 아직 긴장감이 그만큼 없어가지고 1입니다. 여기가 누가 된다고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넣어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표현하면 요 B라는 애 X좌표하고 Y좌표를 표현할 수 있게 돼. 왜 그래? X좌표는 이미 여기서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알려준 세타인데 거기에다가 요 변의 길이죠? 이렇게 내리면 요 변의 길이를 더 더해주시면 요놈의 X좌표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요 길이가 반지름인 1이잖아? 거기서 요 길이를 빼주시면 요 B라는 놈의 Y좌표가 나오겠지.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76번 좀 전에 푼 거나 77번 푼 거는 동일하게 어떤 기준값과 한 변을 이용해서 나머지 두 변을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관건이시다는 얘기예요. 일맥상통한 건데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 직각삼각형들을 직접 만들어서 푸셔야 되니까 이게 좀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어떻게 돼? 실례가 안 된다면
1에서 끼고 돌지? 그럼 누구라고 쓰셔야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내가 그냥 외우라 그랬어. 뭐야 이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는 이렇게 도는 거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세타로 외우라 그랬어. 됐죠? 답변하니 이제 편하네. 이런 거 이렇게 바꾸는데 시간 투자하고 있으면은 시험 못 본다는 얘기야. x좌표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까지가 세타인데 그 세타에다 이 길이 더 더해주셔야 되는데 그 길이가 사인 세타니까 세타 더하기 누구?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이 길이가 1인데 1에서 누구 빼야 돼? 이 길이 빼야지. 그럼 빼면 마마 플러스가 돼서 누구?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세타 더하기 누구?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돼서 이런 식으로 답이 떨어지니까 답이 몇 번이야? 1번? 뭐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맞죠? 풀이 잘 보세요. 소위 잘 봐라. 최적의 풀이로 풀어드렸어요. 잘 보시고 지워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으로 넘어가? 80번? 몇 번이야? 80번 가봐. 기다릴게 해. 저요? 봤어요. 다 썼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여러 번 반복할 기회가 있을 거야. 지웁니다. 네, 됐지. 80번 문제 한번 읽어봐. 80번. 문제는 몇 개 안 되는데 굉장히 정성껏 시간 들여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복습 꼭 하세요. 반원 있고요. 얘가 A고요. B고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이미 노출이 많이 된 문제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선분이니까 중심적으로 반지름 1 될 거고요. 몇 등분 했죠? 2n 등분 했지? 2n 등분 했으니까 여기가 뭐 P1이니까 대칭이 들어 이쪽에 누가 와있어요? P에 2n-1이 와있죠.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쪽에 누가 와? 예를 들어서 P2가 온다고 치면 이쪽에는 P 2n-2가 오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흐름 이해됐어요? 얼마? 맞죠? P1, P2 맞니? P1부터 맞죠? 그러니까 얘랑 여기 넘버링이랑 여기 넘버링 더하면 2n 여기 넘버링 더하면 2n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제 가운데 여기 찍히는 애는 짝꿍이 없을 거 아니냐고. 맞지? 여기까지 동의해? 자, 봐라. 해봐. 봐라. 이걸 요 막대기를 3등분 하고 싶어. 3등분 하려면 요 선은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 그럼 이 짝대기를 4등분 하고 싶으면 선이 몇 개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짝수 등분을 하고 싶으면 선은 3개만 있으면 된다고. 한마디로 점은 몇 개가 지켜? 3개가 지키겠지. 그럼 이 애를 몇 등분하고 싶대? 2n 등분하고 싶대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 위에 찍히는 점은 이렇게 2n-1개의 홀수개만 찍히면 되겠지. 그럼 점이 홀수개가 찍힌다는 얘기는 그놈의 딱 가운데 이런 대칭이 없는 점이 하나 딱 찍혀야 된다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 맞아요? 여기 가면 당연히 몇 도야? 90도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상황 이해돼? 딱 맞추고 나면 하나가 남아야 된다고. 짝꿍을 되면 하나 남죠? 5등분 하면은 또 이렇게 짝꿍하고 가운데 하나가 딱 남겠지? 근데 얘도 2n-1개니까 짝꿍 시키면 가운데가 하나 남을 거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요 애 넘버링은 뭐겠어요? 넘버링은. 네.
두 개 더해서 2n이 나오는 형태니까 여기 넘버링은 n이 돼야죠. 그죠? 이렇게까지 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거기 이제 나와 있는 부등식에서 좌측에 있는 식의 의미만 좀 잘 파악하시면 이제 문제 푸는 게 어렵진 않아. 이거는 문제 푸는 게 어렵진 않다고. 왜냐면 집중. 첫 번째 BP1의 길이를 제곱하거든요. BP1의 길이는 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한다는 얘기 맞지? 그럼 이 선분의 길이 제곱한 거나 뭐 이쪽에 요 선분의 길이 제곱한 거나 똑같겠죠? 그럼 이제 BP2의 길이 제곱이면 요 길이 제곱한 거고, 그 다음 요 길이 제곱한 거고, 쭉 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요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요 길이까지 뭐 해준 게 되는 거야? 제곱해서 다 더한 게 된다고 맞지? 그럼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짝꿍 줘서 들어갑니다.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짝꿍 줘서 들어간다고. 그럼 요 놈의 길이나 A에서 P1까지의 길이는 어때? 똑같이 대칭이니까. 그러면 여기 BP1이랑 맨 마지막 선분이랑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요 놈을 제곱한 거랑 요 놈을 제곱해서 더한 거는 당연히 요 지름에 누가 돼버려? 제곱이 돼버린다고. 맞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4 나온단 말이야. 그럼 집중. 그 다음 BP2 제곱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 제곱하고 또 더하라는 얘기잖아? 여기 길이나 또 여기 길이가 어때? 똑같은데 얘가 또 수직된단 말이야.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하면 또 얼마 나와? 이해됐지? 이 정도 해드리면 쭉 얼마가 나와? 4. 그러면 두 개의 선분 앞뒤를 잡아서 계속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4가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얘 혼자만 남겠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거는 지 혼자 별도로 플러스가 되셔야 된다고 맞습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짝꿍끼리 가서 요놈의 제곱이 되는데 가운데 있는 애는 얘에서부터 얘까지 요 길이의 제곱이 될 거 아니냐고. 그럼 걔는 혼자 솔로로 남는 거지. 근데 이 길이 1이고 이 길이 1이니까 이 길이 얼마야? 루트 2를 제곱하시면 얼마? 나중에 더하기 얼마? 2가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맞습니까? 그럼 이제 포인트는 뭐냐? 마지막 4가 나오는 데까지 4가 총 몇 개 나오냐가 포인트야. 4가 총 몇 개 나와? n-1개 나오지. 4가 몇 개 나오냐 파악을 하셔야 된다니까. 점이 총 몇 개 있어요? 점이 총 2n-1개 있지. 그 중에서 요 점 하나 빼고 두 개씩 짝꿍되잖아. 그럼 요 점 하나를 뺀다는 얘기는 점의 개수는 2n-1개가 있었는데 거기다 하나 더 빼니까 2n-2개라는 점이 있는 거고, 그 애를 두 개씩 짝꿍줘서 4가 나오는 거니까 요걸 2로 나눈 개수만큼의 4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4는 n-몇 개? 1개 나오는 거 동의하세요? 처리하시면 뭐 나와? 여기다 곱하기 4가 들어갔을 테니까 얼마? 4n-4에다 2를 더하니까 4n- 얼마? 2가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럼 얘가 지금 누구보다 같거나 커져야 된대요. 100보다 같거나 커져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니네는 뭐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뭐 n이 들어가서 막 나오면 헤매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점의 개수는 2n-1개라고 맞아? 홀수개지. 홀수개니까 둘둘 짝꿍 짓다 보면 하나가 남는다고. 그럼 2n-1개에서 한 개를 제외시키면 2n-2개가 되고, 남은 그 2n-2개라는 짝수개를 두 개씩 짝꿍 져서 4가 나오니까 2로 쪼갠 만큼의 4의 개수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 4n 마이너스 2점. 이거 100보다 안 가나 크지? 넘겨서 얼마로 나눠? 4로 나누면 102니까 102를 4로 나누면 얼마야? 24. 20. 5점 얼마면 되는 거야 이거? 102를 4로 나누면 4, 2, 8, 4, 5, 20이니까 맞지? 25점 얼마겠네. 얘는 당연히 자연수니까 얼마? 26. 그죠? 26. 답은? 정리. 됐습니까? 그러면 질문 다 한 거 맞죠? 성의껏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방정식하고 부등식이에요.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꼭 그려서 푸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꼭 이용해서 푸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감안해서 훈련이 많이 들어가셔야 되고 삼각함수라는 일단 단원에 앞에 누구야? 정의, 그래프 다 배우고 뒤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도형의 활용만 제외된 상태에서 맨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거 다 할 수 있어야 이제 여기서 문제를 푼다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난이도는 좀 니들이 생각할 때 약간 높게 느껴지는 고난도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트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내용 설명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프 이용해서 푸시는 거기 때문에 유형별로 니들이 접해 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개씩 쭉 뒷타임까지 풉니다. 자, 일단 집중. 일단은 지금 니들한테 그죠? 82번 같은 거 풀라고 들이대면 니들이 그거 풀 수 있겠냐는 얘기야. 82번 같은 거 봐봐. 자, 굳이 뭐 해봐. 굳이 이런 걸 푸는 거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굳이 하자면 제일 첫 번째 굳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 중요한 거니까 하셔야 돼요. 해봐. 방정식, 부등식 풀 때 가장 기본 핵심은요. 제일 먼저 이 순서를 꼭 지켜. 각부터 통일시키는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막 나오긴 하는데 뒤에 들어가 있는 각이 여러 종류면 반드시 각변환 공식을 써가지고 각을 맞추라고. 아시겠어요? x면 x, 각을 똑같이 맞추란 말이야. 각을 똑같이 맞추고 나서 뭘 하냐면 종류를 통일하라고.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탄젠트면 탄젠트라고. 종류를 통일하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부터는 니들이 감이 와. 그렇게 해놓으면 아 이거 인수분해가 되니까 뭐 인수분해를 이용한다든가 뭐 여러가지 치환을 써서 풀어야 되겠거나 뭐 여러가지 생각이 드신다고. 그건 앞에서부터 지수 로그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이과생들 미적분 가셔도요. 이 다음부터 뭐 이제 뭐 사인의 합의 법칙이니 뭐 여러 가지 응용을 더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80번 가만히 봐봐. x는 1사분면이고요. y는 누구라고 나와요? 누구? 2 누구? 탄젠트 마이너스 얼마? 3 더하기 누구?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나오는데 일단 각 봐봐. 각은 x로 다 맞춰져 있지. 그럼 이걸 이제 무슨 종류로 통일해야 돼? 같은 종류, 한 종류로 통일해야 되거든. 이거 한 종류로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몰입도가 엄청 떨어지는데. 이거 한 종류로 통일할 수 있어? 내가 알려준 걸로 돼요. 이거 탄젠트 코사인 섞여 있잖아. 이거 한 종류로 돼야 돼. 내가 암기하라고 시킨 공식에 들어있잖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죠. 나 혼자 아동가동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지. 이거만큼 많이 쓴다고 하나 더 알려준 거 뭐 있어? 상황.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라고 요거 많이 쓰니까 분명히 적어줬는데 알고 계시라고. 이런 걸 모르면 손도 못 대.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탄젠트라는 애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이니까 분모분자는 코사인을 곱해서 뭐 지지고 볶고 뭐 해서 뭐 변형 써서 뭐 별 난리를 쳐서 뭐 할 수는 있어. 잘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지금 봤을 때 안 돼 이렇게 해도. 이러한 모양들 암기를 하셔서 아 여기 코사인 제곱? 그럼 그냥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니까. 이 식이 어떻게 돼? 탄젠트 제곱 플러스 2탄젠트 여기 1이랑 여기 만삼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렇게 탄젠트에 대한 2차 함수 심플하게 떨어지잖아. 그럼 탄젠트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 t라는 애 범위는 그래프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 0보다 작거나 크다고. 90도 쪽에서 정근선이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나? 아니, 주변에서 그죠? 니들이 하도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나도 기대치가 올라가서 그러나? 이런 거는 뭐 최근에 바로 한 거라서 그냥 풀어버리시면 된단 말이지. 그럼 84번 같은 거 봐요. 네, 계산만 하시면 되니까. 84번 같은 경우도요. 한번 보세요. x는 1사분면이. 나 혼자 다다다다다 뭐 문제 풀고 뭐 숙제 드립다 많이 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수업은 별로 내가 좋아하는 수업이 아니라서 니들이 이제 머리를 좀 써보라고. 코사인 제곱분의 1 더하기 2고요. 사인 제곱분은 얼마? 4. 어려운 거 다다닥 많이 풀고 어려운 거 엄청 내주고 뭐 그냥 알아서 다 그냥 풀고 정리하라고 시키고 그죠? 당연히 무리니까 남아서 막 시키고 막 엄청 빡시게 막 느껴지고 막 이렇게 하는 수업을 해야 되나? 별 의미가 없는데 내 생각에는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니들이 하기를 싫어하니까 그죠? 최소의 양으로 그죠?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그죠? 모르겠다. 집중. 이래나 저래나 뭐 점수만 잘 나오면 장땡 아닙니까 니들은? 이거 각 봐, 각. 각은 x로 통일돼 있지. 그럼 이거 무슨 종류로 통일해야 돼? 한 종류로 통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종류가 한 종류로 통일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그 문제에서 그놈의 무슨 값을 물어봐. 그놈의 무슨 값을 물어봐. 최소값을 물어보니까 한 종류로 통일되기보다는 여기 어쨌든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모양으로 좀 바뀌어주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힌트는 거기 x의 범위가 0하고 2분의 파이라는 게 힌트야. 그 사이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전부 다 무슨 수죠? 양수. 그 다음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뭔가 두 뭉탱이가 더해져 있는 형태로 나오네? 그럼 최소값 구할 때 주로 뭘 쓰라는 얘기야 이거? 산술기하 쓰라고 감 잡으시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면서 이제 머리 굴리는 걸 내가 원하는 거라는 얘기인데 그럼 요거 이 상태에서 산술기하 바로 쓰면 문제 안 풀립니다. 맞지? 왜 그래? 2배의 루트 두 수를 곱하면 분모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곱한 게 나오는데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통분을 해서 계산을 통분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뭐 위에가 사인 제곱 플러스 4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거만 한 문자로 바뀌어도 분모에는 사인 코사인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모양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풀다고 이제 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플러스 4 사인 제곱 하시고 한 종류로 통일해야 되니까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막 난리를 친단 말이지. 동의합니까? 이해돼? 근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나 했었을 거야. 여기 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얼마라고 있다고? 1이라고 있지. 이거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니들이 꺼내 쓰셔야 된다 했잖아. 근데 지금 같은 모양은 선생님이 이렇게 만약 통분을 해도
사인 제곱에다 4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거 못 쓰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념 정리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 정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1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바꿔서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4라는 숫자도 요놈에다가 곱하기 얼마 4 하는 걸로 바꿔서 해야 될 일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그런 패턴인데 니들이 직접 생각하기가 쉽진 않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누구로 바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얘를 누구로 바꿔요? 4 사인 제곱 더하기 4 코사인 제곱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라는 거지. 그 다음에 고3 때까지. 거기 안, 그 다음 고3 때까지 분모는 항이 하나인데 분자가 항이 2개 이상이면 하트 쪽 얘기를 하라고 내가 예전부터 누누이 강조했거든. 이렇게. 그럼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1, 사인 제곱분의 4 사인 제곱 4. 그러니까 얼마가 추가돼? 5가 추가되고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누구? 사인 제곱분의 누구? 4 코사인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그럼 이 놈의 누구를 구하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5라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애니까 이 놈이 최소면 되잖아. 여기다 사줄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너 지금 그 안경 코걸이로 마스크 고정시킨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야 너 그런 거 유튜브에 올려. 귀 안 아프게 하는 방법도 요새 많이 올라오지만 여기 무슨 뭐 빨대를 잘라서 뭐 끼고 뭐 전화서 그 머리띠 같은 꼬불꼬불한 거에다가 마스크 끈 걸어가지고 거기다 끼고 뭐 별별 거 다 나오는 그게 제일 좋네. 너무 아파. 안경에다 코에 딱 찍는 거. 그거 올리면은 혹시 알아요? 유튜브 조회수가 막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광고 들어오고 막 이럴지? 현빈아 곱하면 얼마 나와? 4잖아 그지? 얼마예요? 4 더하기 5니까 답은? 코가 막 미친 듯이 높은 사람은 이거 안 키우고 이게 딱 해도 코에 이렇게 딱 걸려있나? 서양 사람들? 이렇게 안 되겠지? 봅니다. 이런 거 잘 보세요. 넘겨봐. 지금 이쪽이 유형별로 뒤쪽에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이 실려 있어요. 이런 거 좀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7번 같은 거 좀 풀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내가 한번 쭉 문제를 한번 쓱 보긴 했는데 유형별로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그래프 그려서 문제 푸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어려운 문제들을 좀 내가 수업 시간에 좀 풀면서 많이 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면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줘야 니들이 그거 좀 복습하면서 숙제해야 할 게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처리가 될 거야. 87번 보세요. fx 보겠습니다. fx가 누가 나오냐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거 내가 열심히 이거 뒷타임까지 다 풀어도 원하는 만큼을 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b 누가 나와요? 코사인 x. 뒤쪽에 어려운 문제가 상당수 있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f랑 누구랑 합성해요? g랑 합성해서 만든 함수에 무슨 값을 구하시고 최대값을 구하시고 또 g다 f라고 한 애 다시 누구? x 집어넣어 놈에 누구?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대랑 최소랑 더하기 좀 얼마가 됐으면 좋겠대요? 0이 될 때 최종적으로 누구를 좀 물어봅니까? 탄젠트 a 플러스 누구? b 파이라는 요 놈의 값에 누구를 물어봐요. 다시 최 누구? 걔를 구해달라 이렇게 나오고 b라는 애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줬어? 여기서 특별히 b라는 애의 범위는 문제에서 누구하고? 0하고 뭐 1, 4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네요. 맞습니까? 잘 들으세요. 이 문제가 일단 뭔 말인지 나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다. 뭐가 또 나오고 뭐 최대 최소가 나오고 뭐 자꾸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 뭐 합성을 하라니까 할 건데 지금 요거를 합성하게 되면 f라는 애 안에 누가 들어가냐?
gx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일종의 gx라는 애가 요 f라는 애의 정의 어긴 x 역할을 하게 돼. 맞습니까? 보통 이렇게 합성할 때는 얘를 보통은 t로 이렇게 많이 치환해서 보긴 하죠. ft라고 니들 눈에는 보이니까 아시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합성을 푸는 약간의 그죠? 풀이 그 패턴이라고 니들이 생각하시면 좋아. 그럼 우리 뭐 합니까? ft라고 생각한다면 t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니들은 항상 정의역 일종의 이것도 얘를 치환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맞지? 요 t라는 애 범위를 일단 챙기셔야 된다고 맞지? 누구의 범위를 챙겨야 된다고? t라는 애 범위를 챙기셔야 된다. 네, t라는 애가 누구죠? gx잖아. 여기서 요 gx라는 애 범위를 챙겨야 돼. 왜? 그 애가 다시 f의 정의역 역할을 하니까. 수업이 막 감동적이라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고. 아시죠? 울지 마세요. 아시죠? 그러면 요 애가 t인데 지금 이 애의 범위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네, 코사인 그래프인데 그죠? x라는 애는 특별히 사분면을 줬어 안 줬어? x라는 애는 특별히 몇 사분면이라고 안 줬고 그냥 b라는 애가 0하고 누구 사이라고만 줬어요. 그럼 그때 요 애의 범위 b 코사인 x를 내가 t라고 놓는다면 이 t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됩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지? 여기 최대일 때는 1이잖아. x의 범위가 없으니까. 그럼 1이면은 1 곱하기 b니까 어디까지 가능해? b는 어쨌든 0하고 1 사이 양수니까 그지? 됐어요? 그럼 또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어디까지? b까지 가능하긴 하겠죠? 요거 이해되는 건 어렵지 않지? t라는 애의 범위는 마이너스 b에서 b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맞죠?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요 식이 x 대신에 t를 넣으라는 얘기니까 요 놈은 이제 t제곱 플러스 누구? t 플러스 누구? a가 되는데 여기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b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라는 애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맞죠? 그럼 어쨌든 형태 자체는 t에 대한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몇 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t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시면 이 애 누가 나와요? 최소값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됐으면 참 좋겠는데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얼마가 나와? 우리는 이 놈이 누구 찾는 거냐? 최대 찾는 거군요. 미안합니다. 최소 찾는 줄 알았는데 최대 찾는 거. t의 범위는 마이너스 b에서 b까지야. 이 놈의 최대값은 누구예요? t 값이 얼마일 때 나오면 실례가 안 된다면? b일 때 나오는 거 맞지?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0이라는 애는 이쪽에 있을 거고 거기에서부터 b까지 마이너스 b까지 동일한 범위로 벌려주는 거니까 맞습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최대가 나와요. 어디에서 최대가 나와? b에서 최대가 나와. 여기다 b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이 나오겠네. 찌장 없죠? 여기까지 하나 찾아보시고 그럼 일단은 됐어. 일단 됐다고. 그럼 이제 이쪽 가야 된단 말이야. 이쪽은 G 안에 누가 들어가? fx가 이렇게 들어가. 그럼 또 fx를 잠깐 누구라고 놔? t라고 놓으라. 그럼 다시 이 t라는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요 놈의 범위 찾아야 되는데 이게 x만 여기 t로 바뀌어 있는 거지 그냥 이 그림이랑 똑같잖아. 그럼 요 애는 x 대신에 얼마가 들어가야 최소값이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야 최소값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y값들은 요 놈이 최소값이니까 걔보다 같거나 크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gx라는 애에다가 여기 x 대신에 누가 들어가? t가 들어가면 요 애는 어떻게 나오냐면 b 코사인 t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t라는 애의 범위가 누구보다 같거나 큰 애가 나온다? 실례가 안 된다면 누구? a 마이너스 얼마? 4분의 1보다 같거나 큰 애가 나온다. 여기서 제발 부탁인데 잘 들어줘. 그럼 b 코사인 t라는 코사인 함수에서 b라는 애의 범위는 0하고 1 사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각도인 t라는 애가 a-4분의 1이라는 애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이놈의 최소를 찾으셔야 돼. 그러면은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쪽을 t로 잡아서 코사인 t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계속 반복돼서 계속 가고 있겠지. 그럼 여기 최대값 누구예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b라고 이미 찾아놨다고. 이런 범위를 갖고 있는 애가 계속 가고 있는데 거기 어딘가에 a-4분의 1이라는 t값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럼 그때 y값보다 같거나 큰 범위니까 일로 가는 이 그래프를 무한정 보시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그 무한정 이 그래프가 반복될 때 최대값은 당연히 최소값은 당연히 누구냐고. 이해됩니까? 이렇게 무한정 반복되고 있는 애 어딘가를 탁 끊어가지고 그 우측을 보시면 그 우측 특해서 이 그림이 무한정 반복되는 거야. 그럼 그 무한정 반복되는 거의 최소값은 누구냐고. 마이너스 b니까 여기 b값은 누구야?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누가 돼야 된대?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누구야 이게? 맞아요? 더한 게 0이구나. 더한 게 0이니까 이게 사라지죠? 그러니까 a제곱은 누구라고 나와? a는 누구? 마이너스 b제곱이다 뭐 이런 식이 여기서 뽑히게 된다는 얘기. 됐습니까? 아직 안 끝났네요. 요 놈의 다시 최대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서 a라는 애가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찾았으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b제곱을 넣으시면 탄젠트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파이라는 이 놈의 누구를 지금 우리는 구해야 돼? 최대값을 다시 구해야 된다. 그럼 b라는 애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 범위를 갖고 있어? 0하고 1 사이 범위 갖고 있죠. 그럼 0하고 1 사이에서 여기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라는 애는 도대체 어떤 범위를 가질지 다시 찾으셔야 된다고. 그럼 여기 b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서 대칭 쭉 b는 얼마로 잡아? 2분의 1로 잡아서 제한 범위는 0하고 어디까지니까? 여기는 딱 가운데겠네요? 그럼 0 넣으면 당연히 0 나올 테니까 요 놈의 값은 당연히 0보다 같거나 크고 2분의 1이면 얼마 나와? 4분의 1 나오니까 4분의 1보다 같거나 작거나 같은가. 그럼 거기다 파이를 곱해주면 0보다 같거나 크고 4분의 파이보다 같거나 작다는 범위가 나오지. 0도하고 45도 사이에서 탄젠트 값이 최대가 되려면 45도 들어갈 때 맞습니까? 탄젠트 45도는 얼마예요? 1이니까 12 이렇게 나옵니다. 잘 정리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은근히 많아. 이해돼요? 복습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91번 봐봐. 불 끄고 한숨 잘까요? 네. 3초에 던질 수 있어. 좀만 하고 이제 바로 쉴 테니까 봐. 91번. 그런 거는 이제 눈에 좀 들어오셔야 돼.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거. 91번 팁만 드립니다. 그 양변을 누구로 나누라고? 그래야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가 되고, 맞지? 는 하고 넘기면 루트 3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탄젠트 x가 얼마? 루트 3이라는 방정식을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풀어가지고 x값 두 개 찾아서 빼라는 얘기지, 맞죠?
그럼 탄젠트 그림 그려서 y는 루트 3이라는 가로직선 긋고 제한 범위에서 만나는 x값 2개 나오지. 그러면 맨 처음 나오는 애는 특수각으로 찾아오고 탄젠트 몇 도가 루트 3이야? 그냥 첫 번째 나오는 60도지? 네. 그 다음에 대칭성 이용해서 뒤에 나오는 애 찾으면 240도 나오지?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에다 60도 더하면 되잖아. 맞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걔네끼리 빼는 거잖아. 답은 5번. 5번에 파이 나오겠지. 상황이 되죠? 넘겨보세요. 뭐 이런 뉘앙스 하나 좀 다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02번 같은 거를 이제 한번 풀어볼 텐데 102번 풀고 좀 쉬었다가 이제 뒤에 문제들을 좀 더 풀겠습니다. 102번 좀 문제 읽어보세요. 걔는 어렵다기보다는 그죠? 102번은 어렵다기보다는 102번 보세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원이 있죠? 요거 하고 쉴 테니까 집중해봐. 반전이 얼마짜리 원이야? 그런 건 없어? 네. 없고. 여기에 지금 정사각형이 들어가 있잖아, 맞지? 네. 뭐 정사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뭐 이렇게 정사각형이라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나름 잘 그렸네요. 그럼 여기가 A고요, B고요, C고 여기 D라고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원점 지나면서 그죠?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대각선 2개 거봐.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대각선 2개 거보라고. 자, 그럼 문제에서 요 시초선과 A가 이루는 각을 알파, B가 이루는 각을 베타, C가 이루는 각을 감마, 그죠?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이렇게 4개를 줬네. 맞습니까?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그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생긴 게 시그마예요.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아시겠어요? 어쨌든 됐습니까? 각 4개 나오고 거기서 누굴 물어봐? 이 누구? 사인 알파 곱하기 누구 4 코사인 베타 그 다음 또 뭐 나와? 이 코사인 누구요? 2분의 파이 플러스 감마 그거 빨리 그냥 각변환 쓰시면 어떻게 돼? 지금 쓰면서 마이너스 2 코사인 마이너스 2 사인 감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 마지막 곱하기 누구? 걔는 누가 돼?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더해서 90도만 값이 같으니까 걔는 그냥 코사인 누가 돼? 이렇게 되겠지? 시그마 통계에서는 표준 편차라고 배우잖아. 맞아요. 기억이다. 당연하시. 그러니까 이렇게 각변환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네. 그러면 집중. 이제 무슨 작업만 치시면 돼요. 문제에서 뭘 물어보니까 9 코사인 제곱 누구? 알파를 물어보니까 이제 요 애들 계산한 게 지금 마이너스 4라고 줬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를 이제 각 하나로 통일만 시켜주시면 된다고. 왜냐면 여기가 알파지. 네. 그럼 베타는 알파에다 90도 더하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요 베타가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네. 그럼 각변환 쓰시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사인 알파 맞지? 그러니까 2 사인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4 사인 알파 그런 식으로 암산으로 어느 정도 되시면 좋아. 감마는 어떻게 돼? 알파에다가 180도 더하면 되잖아. 감마는 알파 더하기 파이니까 파이가 나으니까 사인 길이는 더해서 180도만 값이 똑같지? 네. 그럼 마이너스 알파인데 마이너스 앞으로 빠질 테니까 더하기 누구? 2 누구? 사인 알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돼? 시그마는 270도를 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란 말이야 맞지?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내가 외우라고 시켰는데 어떻게 된다고? 사인 누구?
알파 맞습니까?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4 나오니까 다 알파로 다 정리가 돼. 이거 그냥 이거 풀면 답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8 여기는 2니까 그지? 마이너스 얼마? 6 사인 제곱 알파가 마이너스 4니까 사인 제곱 알파는 얼마? 3분의 2지. 답에서 뭘 물어봐? 사인 9 코사인 제곱 알파잖아. 그럼 9 곱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누구? 사인 제곱이니까 여기다 구한 3분의 2 갖다 때려가시면 계산하시면 포인트가 뭡니까? 마지막에 뭐 사인 방정식은 뭐 특별한 게 없고 이 문제는 주로 뭐야? 각변화 문제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45분까지 쉬어. 45분까지 잠깐 나눠 자고 여기 문제 아직 볼 거 많은데 그건 좀 졸리면 자락할 때 좀 자. 쉬는 시간에 그래서 자면은 일어나서 더 졸려. 밖에 좀 바람 좀 쐬고 니들 좋아하는 교무실 가서 좀 그죠? 잠 깨고 오자. 따뜻한 수도 썰고 와 그러면 졸려. 소희야 쉬었다 가자잉.